1. 투부정사, 2. 동명사, 3. 분사. 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싹 다 동사 출신입니다. 뭐 출신이라고요? 동사 출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예전에는 동사였다.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나요? 예전에 동사였다라는 것은 얘들은 뒤에 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목적어. 그거지. 이 친구들의 전부 다 특징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동사였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투부정사는 투 아무거나라고 부릅니다. 투 뭐라고 불러요? 투 랜덤 박스, 투 럭키 박스. 그냥 지 맘대로 되는 형태가 좀 달라져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뭐를 나타내는 명사라고요?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즉 커피라는 게 명사라면 커피를 마시는 것, 그건 동명사입니다. 이해했나요? 수업이라는 게 명사라면 수업을 듣는 것, 이게 동명사예요. 오케이? 오케이. 분사는 무엇이냐? 동작을 담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동작을 담고 있는 뭐라고요?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 추운 날씨, 이런 건 그냥 형용사예요. 똑똑한 학생, 이거 그냥 형용사예요. 근데 필기를 하는 학생들, 이건 분사입니다. 왜? 필기를 하는 이란 동작을 담았으니까요. 이 세 개 한꺼번에 배워두셔야 돼. 왜? 제가 어렸을 때, 어린 것도 아니지,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분사만 3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문제를 틀렸거든요. 계속. 왜 틀린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보기에는 분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가 같이 보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저거 하나만 잘 알아봤자 나머지 두 개를 모르면 정답을 못 골라내요. 토익은 사지선다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땐 제가 했던 방법처럼 실수하지 말고 큰 덩어리를 잡고 큰 그림을 잡고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렸고, 이 친구들에서 이제 차이점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건데, 첫 번째 투부정사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여기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수업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으로 뭘 먹을지 정해지지 않았죠. 그쵸? 그런 뉘앙스예요. 안 먹겠다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어서 이렇게 귀엽게 약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to be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to be 이렇게. 그래서 투부정사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제를 담을 수도 있어요. to have pp.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 수동태도 되죠. to be pp. 투부정사의 수동태. 그런데 토익에서는 이 위에 것까지는 잘은 안 물어봐요.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to 부정사의 부정은 보통 not to 부정사 이렇게 된다라는 것과 플러스, 그리고 이게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겁나 큰 특징이죠. 목적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뭐를 먹는다고요? 목적어를 먹습니다.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리 다 들어가요. 그럴 법도 한 게 우리가 데이 1부터 배웠던 게 절대 명동 두부잖아요. 그러면 두부가 얘잖아요.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동사 자리만 빼고. 오른쪽 투부정사의 첫 번째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뭘로 쓰인다고요? 해석은 무엇무엇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뭐가 된다고요? 뭐뭐라는 것. 바로 볼게요. To attract more customers까지 뭐뭐라는 것.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이게 주어 자리의 명사로 왔고, 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 단수 취급만 하면 돼요. 무슨 수 취급을 한다고요? 투부정사는 단수 취급. 두 번째 목적어 자리.
to부터 online까지가 거대한 목적어가 되고 절대 명동 to부 우리 외웠던 보람이 있네요. 보호 자리도 들어갑니다. to부터 everyday까지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동사 뒤에서. 근데 비동사 뒤에서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동사 advised고요. step members가 목적어고요. step 멤버한테 일을 시킬 때 to 부정사로 일을 시키네요. 이게 5형식 동사입니다. 몇 형식이라고요? 겁내이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뭘까요? 잘 들어요. 명사는 쏙 들어갑니다.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장소가 한계가 있거든요. to 부정사가 어디에 못 들어갈까요? 전치사 뒤. 원래 명사는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to 부정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치사 뒤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유일무이한 아킬레스건이자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깔끔하게 포기한다. 동명사를 대타를 친다. 그래서 동명사가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 바로 전치사의 뒷자리죠. 두 번째, to 부정사 자기가 직접 들어간다. 어떻게? 의문사 끼우고. 의문사가 뭐예요, 선생님?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의문사들 뒤에 to 부정사가 붙으면 거대한 명사가 되어서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I don't know what to do. Let's talk about what to do. 이런 표현으로 쓸 때 about 다음에 what to do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뭐 하는지라는 의미도 나죠. 야, 나 뭐 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do. Let's talk about what to do. 뭐 할지 얘기해보자. 야, 커피 언제 마실지 얘기해보자. Let's talk about when to drink coffee. 괜찮나요? 이런 표현들로도 쓰일 수 있다. 이 to 부정사는 원래는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간다. 근데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의문사 끼우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되었어요. 뒤로. to 부정사의 두 번째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무슨 용법이라고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인데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형용사적 용법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There's not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어요. To buy a house. 집을 살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Hey, there's not enough money to buy.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게 형용사적 용법의 허용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무슨 용법이요? 부사적 용법. 이게 보통 70% 이상의 용법으로 쓰여요. to 부정사 용법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게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가장 자주 돼요. To buy a house.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세이브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그런데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게 되어서라는 표현으로도 써먹어요. 보통 뭐와 함께 쓰느냐? 감정 형용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감정 형용사 중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Nice to meet you. 보세요. 쓰잖아. Nice. 뭐가 nice인데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Happy to know that. 알게 돼서 즐겁다. Good to see you. 보니까 반갑다. 괜찮네? 이렇게 하게 되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한 번씩 결과론적 쓰임으로써 했을 뿐이다라는 표현이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직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했을 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을 뿐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써먹습니다. 되었나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웃으면서 제 생각인데
오케이. 1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3번 풀어보시고 5번 풀어보세요. 135 파이팅. 쉽죠? 1번. 일단 정답은 투부정사란 건 알겠죠?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까요? 침착하게 콤마 찍혀있는 거 확인하세요. 부사적 용법이죠. 왜냐면 콤마가 찍혀있다는 건 쓸데없는 게 문장 앞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사가 나왔으니까 부사적 용법이 콤마 찍고 나오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일단 to 부정사가 나와야지 뒤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플리즈 점검해 보세요.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올드 디지털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5번 같은 경우도 볼까요? 지금 여기 is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is가 동사니까 앞쪽은 싹 다 주어예요. 그렇죠?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절대, 명동, 투부.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왔고 단수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토익 시험장 가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무슨 주어를 쓴다고 약속했어요? 보통 가주어를 쓰거든요. 여기 또 it이 나오거든요. 끝.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됐으니까 지금부터 암기 파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암기 파티가 돌아왔어요. 첫 번째, 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게 뭐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뭐를 취한다고요? 목적으로. 이게 라이벌이 뭐냐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랑 라이벌이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라이벌인데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오늘 저랑 배우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을 외우시거나 안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를 외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동사들이 겁내게 많아요. 이것들을 다 외우는 게 힘들다라고 치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자주 취한다. 그래서 제가 투부정사를 자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투부정사를 자주 목적으로 취하니까 투자 목적 동사라고 불러요. 우리 다 성인이니까 얘기를 해보자고요. 투자라는 건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여윳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당장 점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여윳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돈이 있어야 돼요? 여유는 영어로 afford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afford가 있어야 투자를 하죠. afford to. 자, 여유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원하다 영어로 뭡니까? want to, wish to, good. 그러면 그것들을 한 번에 다 못 사니까 계획을 짜야 됩니다. 뭐를 짜요? 계획은 영어로 plan to.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 준비가 되었어요. 투자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 뭐 하느냐? 많은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이란 걸 하셔야 돼요. 뭐를 해요? 선택은 영어로 뭐예요? choose to. 선택하고 돈을 얼마나 넣을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결정 영어로 뭐예요? decide to.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죠. 투자 실패도 영어로 fail to. 끝. 이게 to 부정사를 자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해서 투자 목적 동사입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요거를 100% 외워버리던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걸 100% 외우셔야 돼요. 둘 다 외우면 토익 강사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토익 강사의 뜻이 없다면 둘 다 안 외워도 돼요. 왜?
어렴풋이 둘 다 외워봤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하나만 100%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동명사가 마음에 들면 동명사 하시고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거 외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요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냐? 5형식 동사로서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to 부정사를 뭐로 취한다고요?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advice, 누군가한테 뭔가 to 부정사 하기를 권하는 거. ask, 요청하는 거. expect, 기대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제가 말하면 보통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수동태 배웠을 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 그래요? 자, 이 문장 형태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be advised to. 이거 뭐 기억에 나야 되는데? 수동태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는 경우는 보통 5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었을 때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요? 우리 이사오 웃으면서 연습했잖아. 그래서 5형식의 수동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사오에서 배웠던 것처럼 BPP 다음에 수동태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때려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 괜찮나요? 너무 과한 욕심인가? 그래? 이거의 연장성산을 이해를 못하시겠다 싶으면 제가 다른 출제 경향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어떤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동명사로 일을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뭘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없다고요? 웬만하면 to 부정사로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to 부정사로 일을 시키는 것에 라이벌이 있어요. 바로 let, make, have. 이거 혹시 기억나요? 사역동사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사역동사들의 특징은 뒤에 나오는 대상에게 일을 시킬 때 뭘로 일을 시켜요? 그것이 원형으로 일을 시킨다라는 게 사역동사의 특징입니다. 뭘로 일을 시킨다고요? 원형으로 일을 시켜요. 원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동사 let, make, have를 외워뒀다가 대상이 나오면 원형으로 일을 시켜주면 돼요. 괜찮나요? 근데 조금 킹받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역동사 말고 약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약속 잡을까 말까 간 잡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죠? 나만 있어? 간 잡잖아요. 누구와?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이런 거 짜증나게. 준사역동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동사라고요? 얘는 킹받게 원형 쓸까? to 부정사 쓸까? 계속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친구예요. 바로 help라는 아이입니다. 누구라고요? help라는 아이는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야, to 부정사 쓸까? 야, 원형 쓸까? 얘 간봐요. 그러다 둘 다 쓰죠. 오히려 잘 됐어. 얘 인생은 어느 정도 간제비가 필요한 것 같아. help라는 친구는요. 뒤에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to 부정사랑 원형이랑 둘 다 된다. 와, 딱 아시겠죠? 인생 간제비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는 이 to 부정사가 이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to 부정사가 뭘 꾸민다고요? 명사를 꾸며줘요. 뭐뭐 하기 위한 노력, 하기 위한 계획, 할 방법. 가장 최근에 opportunity가 파트 6에 나왔어요. opportunity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래, to 부정사를 쓸래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이미 동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to 부정사를 써서 opportunity를 꾸며주는 거예요. 뭐뭐 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괜찮나요? 형용사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건 100%는 아니지만 보통 감정 형용사와 자주 다니죠. 무슨 형용사랑 자주 다닌다고요?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로서 감정의 이유를 많이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about이라든지 ready, likely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로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유명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happy to meet you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뭐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니까 꼭 이 형용사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무리 단계 to 부정사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일단 to가 보이면 의심하셔야 돼요. to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의심하냐? 투 부정사. 투가 보인다고 무조건 투 부정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뭘로 쓰인다고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투 부정사라는 확신을 하려면 투 다음에 동사가 있는지까지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하셔야 됩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방법이죠. 뭘로 자주 쓰인다고요? 부사적 용법으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전치사 뒤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뒤에 못 온다고요? 전치사 뒤에 오는 꼴을 못 봤습니다. 못 와요. 투부정사랑 함께 쓰는 동사, 형용사, 명사 등등을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고, 동사 출신이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못 가질 때도 있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동사는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로 구별되어 있죠? 다동사랑 타동사. 그 중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뭘까요? 타동사. 타동사 출신의 투부정사는 목적어를 가지죠. 그럼 자동사 출신의 투부정사는 못 가집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즐겁게 지금부터 제가 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뭐 해볼까? 4번 보시고 6번 푸시고 7번 파이팅! 어떻게 좀 풀만하신가요? 입맛이 좀 맞으시나요? 그래? 가볼까요? 4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ask가 동사 나왔습니다. 일을 시키네요.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명사로 시켜요? 투부정사로 시켜요? ask가 사역동사도 아니잖아. 그럼 투부정사로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ask 대신에 제가 let을 썼습니다. 그럼 정답은요? 동사원형 굿. 6번 같은 경우 help에 동그라미 하세요. help는 제가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준사역동사 일 시킬 때 뭘로 시켜요? 둘 다 시키죠. 투부정사 동사원형. 보기 중에 뭐 있어요? C. 깔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풀면 돼요. 7번 같은 경우 be sure.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확신하는데? 투부정사를 확신하겠죠. 정답은 A. 끝. 됐죠? 됐죠? 오케이 굿. 자, 그러면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데일리 챌린지 1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단어 퀴즈 파이팅! 아닌가 봐요.
막판 1분이니까 힘내세요. 남들이 생소하죠. 힘들었나 봐. 점수 예상. 예상 점수. 다 풀었어요. 완전 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골랐죠. 또 좋다는 표현인데 그걸 다른 걸 찾았다. 같이 풀어볼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또 주면 안 되는데.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1번 어카운턴트 동그라미 하시고 문맥상 어카운턴트라는 것은 재무 담당자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사예요. 회계사가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하는데 지금 비즈니스 계좌랑 개인 계좌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겠어요? 분리해야죠. 분리. 정답은 B. 이거 해야죠. 사업하려면. 2번 같은 경우는 잘 봐요. 미스 리버스라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요. 주말에. 근데 주말에 일을 받았어요. 그녀의 아픈 친구, 그녀의 동료를 fill out, fill in, 채워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빵꾸를 냈나, 펑크를 냈나 봐요.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그럼 원래는 안 한다. 정답은 typically가 정답이에요. 원래는 주말에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맞췄어요? 다들 놀랐어요. 3번.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뭐 해요? Renowned, 알려졌다라는 거겠죠. Violinist. 4번 같은 경우는 연회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충분한 음식. 정답은 C겠죠. Adequate. 5번 같은 경우는 회사의 세일즈가 증가했으니까 회사의 재정적인 입장이 좋아졌다. Financial. 6번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두 개, 회사 이름 두 개 나왔죠. 보통 이제 합병하는 거죠. A, merger. 기억하시고. 7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네요. 완벽한 성공. 보면 이제 이상적인보다는 absolute, 완전한 성공이 좀 더 가깝겠네요. 8번 가보도록 할까요? 8번 같은 경우는 retirement, 은퇴죠. 은퇴를 앞둔 사람이 보통 그의 동료를 지목하면서 nominate, 이제 뭐 후보로 올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의 후계자로서 successor, 후계자잖아요. 9번 볼까요? 결국 그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표현이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라는 거겠죠. 정답은 D겠죠. 10번 같은 경우는 financial planner, 재무 담당자들이 기금을 각각의 부서로 할당하겠죠. 정답은 allocate. 11번 같은 경우는 공사 소음이 아마도 그 사람들을 방해하겠죠. A, interrupt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풀면 돼요. 고생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동명사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나가볼게요. 동명사라는 것은 위에 적어두세요. 동작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좋았어.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다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투부정사랑 다르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동사에다 뭐를 붙여요? ing를 붙여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투부정사 배웠던 것처럼 이게 시제를 담을 수도 있어요. having pp 이렇게 말하면 동명사의 완료 시제, being pp라고 말하면 동명사의 수동태도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토익에서 위쪽 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래쪽에 나오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동명사 뒤에도 목적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동명사라는 친구는 명사로만 쓰입니다. 뭘로만 쓰인다고요? 명사로만 쓰여요. 뭐뭐라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지금 보면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왔죠? 맞죠?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동명사가 나왔어요. 별표하고 이 자리가 바로 동명사가 빛나는 자리. 왜? 투부정사는 못 오지만 동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보호 자리에도 옵니다.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기도 하죠. 근데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왔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진행 시제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 시제가 아닌 이유는 앞에 주어가 자아가 없는 놈이잖아요. goal이라는 게 자아가 있어요? 없잖아. 목표가 어떻게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만든다가 아니라 목표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동명사가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시험에 가면 동명사랑 명사랑 계속 싸움을 붙여요. 동명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뭐를 가져요? 명사는 목적어를 못 가지죠. 스스로 목적어가 되는 아이니까. 대신에 명사는 관사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어나 언이나 더를 가지면 명사 자리다. 그리고 주어 자리 왔을 때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입니다. 하지만 명사는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하죠. 주어 자리에. 또 갑니다. 명사를 꾸미는 거는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뭐의 역할이라고요? 그렇다면 동명사를 꾸미는 것은 뭐의 역할일까요? 부사의 역할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중요한 거. 혹시 여러분들 소유격이라고 들어봤어요? 소유격은 누군가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my, your 이렇게 생긴 게 소유격인데 소유격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유격이 명사를 꾸며줄까요? 동명사를 꾸며줄까요? 와,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자, 명사를 꾸며줄까요? 열받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동명사를 꾸며줄까요? 맞아요. 아까 둘 다라고 했잖아요. 둘 다예요. 소유격은 동명사도 꾸미고 명사도 꾸며줄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명사, 명사 둘 다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뒤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2번 문제까지만 풀어보면 느낌이 오겠죠. 1번, 2번 풀어보세요. 파이팅. 됐죠? 1번의 정답은 뭘까요? C일까요? D일까요? C다 손 들어보세요. D다 손 들어보세요. 둘 다예요. 잘했어요. 둘 다 돼요. 동명사도 주어 될 수 있고 to speak 이것도 주어 될 수 있거든요. 됐죠? 2번에 오브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전치사입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투부정사 잘 가시고 동사 원형도 잘 가시고 그럼 올가니제이션일까 올가나이징일까 고민이 들면 이 뒤에 나오는 이 거대한 명사를 목적으로 먹고 스스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C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B가 정답으로 나오면 뒤에 나오는 얘를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깨어나시고 졸면 안 돼. 아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투자 동사라고 배웠어요. 무슨 동사요? 어렴풋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얘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뭐를 목적어로 취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려? 그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잉까지 해주면 돼요. ing니까. 피하다는 영어로 뭐예요? avoid 거 있을걸요. 피하다 영어로 뭐라고요? 즐기다는 영어로 enjoy입니다. 거 있을걸요. 됐죠? 그럼 avoid, enjoy 다음 ing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잉 이거 기억하면 돼요. 안 까먹었죠?
두 번째로 갑니다. 토익 공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토익 선생님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추천을 드리잖아요. 공부 이렇게 하라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려는 해보셔야 돼요. 고려해라잉 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제가 제안이나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려해야 돼요. 고려. 제안은 영어로 거기 있잖아. suggest 추천은 recommend, suggest 둘 다. 그럼 고려는 영어로 consider.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ing. 고려해라잉 2절 끝났죠. 3절 갑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저 이번에 시험 안 쳐요. 부인하거나 나중에 시험 칠 거예요. 연기하다 보면 혼자서 토익 공부하다가 보통은 포기를 하죠. 그럼 점수 거기서 끝입니다. 점수 어떻게 된다고요? 끝! 끝이다잉?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거기 나왔잖아. 부인하다 영어로 뭐예요? deny 다음 ing. 연기하다요. postpone 그 다음 ing. 그 다음 포기하다는요. give up입니다. give up. 뭐라고요? give up. 포기하는 거. 그럼 끝은요? finish. 끝이다잉? 30초 드릴게요. 외우세요. 호흡 한번 맞춰볼까요? 고개 드시고 제가 앞에까지 얘기해 줄게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 선생님이 제안하거나 추천하면 여러분들 부인하거나 나중에 한다고 연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거나 점수?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할만하죠? 요거 외우시거나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한 거 외우시면 돼요. 보통 이제 동명사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플로우가 잘 맞나 봐. 뭐 둘 다 외우면 좋죠. 밑에 거 동명사 관련 수거들이에요. 요것도 주말 동안에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외우시면 돼요. 몇 가지 특이점을 알려드리면 여기 trouble이랑 difficult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trouble은 명사고 difficulty도 명사인데 이 명사를 발견했다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안 돼요. 예전에 여기 사이에 in이 있었거든요. with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토익이 진화하면서 in이랑 with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래서 그냥 뒤에 ing를 그대로 쓰기로 되었고, spend라는 이 동사도 예전엔 여기에 on을 썼어요. 예전에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외웠을걸? spend time on 맞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신토익은 hey, spend time 그 다음 ing 바로 때려 먹어요. 특이점이 뭐냐면 spend 대신에 take를 만약에 써요, 여러분들이. 그럼 take 다음에 시간과 돈을 쓰고 그 다음에는 to 부정사로서 그 시간과 돈을 쓰거든요. spend랑 take가 이제 라이벌인 거죠. spend는 시간이랑 돈 다음에 ing로서 표현을 하는데 take는 시간이랑 돈 다음에 to 부정사로서 그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걸 표현을 해요. 무시무시하죠? 나만 그래? 외우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서 여기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나오네요. to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왜 조심을 하느냐? 우리가 to 부정사를 배웠기 때문에 to를 발견하면 일단 동사 원형을 쓰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얘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를 써야 돼요. 아우 열받아. 이거 보세요. be used to 다음에 동명사를 쓰래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는 줄 알아요? 그냥 used to가 있거든요. 그냥 used to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하곤 했다. 근데 be used to는 익숙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선 넘었죠? look forward to는 기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동명사를 써요. 근데 혹시 여러분 기대하다 expect라는 단어 알아요? 이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요. 아오 열받아. 맞죠? 이게 어쩜 이렇게 열받는 포인트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토익이 저도 이제 알려주는 입장이지만 얘들이 열받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마 40년간 이렇게 유지했을 거예요. 얘들이. 어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조심합시다. contribute, devoted to, committed to, dedicated to. 요거 네 개를 동명사로 겁내 자주, 동의어로서 겁내 자주 내요. 동의어.
이게 파트 6나 파트 7을 풀 때 동의어 문제가 나오거든요.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 유사 의미. 이게 다 똑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공헌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웃긴 거는 뒤에 전부 다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취한다는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 맞죠? 아우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암기로 뚫고 나가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급하게 동명사도 배우고 to 부정사도 배우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마지막 단어 퀴즈 한번 보기 전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면 동명사 문제 푸는 요령. 동명사는 항상 명사랑 싸웁니다. 뭐랑 싸운다고요? 근데 관사가 있으면 명사 자리니까 관사가 발견되면 동명사는 버리세요. 자 그리고 이게 동명사가 오는 자리 특징 중 하나가 뒷자리가 목적어가 될 만한 명사가 있으면 동명사를 써주는 게 맞아요. 목적어가 될 만한 명사가 스르르 나와 있으면 동명사가 스르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전치사 뒷자리 특히나 그래요. 동명사랑 자주 쓰는 동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부터 쭉쭉 열심히 외워주시고 자동사 출신의 동명사는 목적어를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타동사 출신의 동명사는 목적어를 먹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또 올려드렸으니까 꼭 단말 게시판도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단어 퀴즈 시간 좀 부족하긴 하지만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세요. 파이팅! 탱탱 파이팅. 이거 풀면 이제 주말입니다. 탱탱 파이팅. 66페이지. 다른 거 보고 있었어. 좋아요. 66페이지. 재밌어. 단어의 신. 어떻게 단어를 잘하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단어의 신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머리를 끄잡고 두통을 느끼며 왜 화들짝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단어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단어 어렵죠 문제 푸는 것 자체가. 근데 놀랍겠지만 여러분들 그 700 다 책 있잖아요. 700 책 있잖아요. 저거 가장 뒤쪽 편에 보면 어휘 문제가 쫙 있어요. 거의 이 정도 문제들도 거의 출제 문제가 거의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있죠. 어휘 마지막에 외우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공부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장 가기 전에 어휘를 쫙 전략적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냉정하게 문법 문제 공부하실 때 있죠. 3일 남았을 때 문법 문제 공부하면 이미 늦었어요. 3일 남았는데 주어 동사 공부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아니야. 3일 남아서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3일 남으면 단어 위주로 겁내이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단어 저랑 이제 하고 있는 이 퀴즈 단어랑 해커스 그 700 플러스 그 교재 가장 뒤에 단어 많거든요. 그것만 쭉 다 풀다가 시험장 가도 3일은 거뜬하게 채울 거예요. 파트 5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0문제잖아요. 몇 문제요? 30문제 중에 어휘 문제가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10개 다 맞추고 들어간다라고 치면 이제 20개 중에서 우리가 기본반이니까 20개 중에서 여러분들 접전부 문제가 8개거든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문제. 그러면 12개, 그 12개에서 반타작만 때려도 여러분들 26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냉정하게 따져도.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막판에 가서 다시 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단 여러분 이거 답은 제가 시간 됐으니까 바로 알려줄게요. 리포트가 못 찾아졌으니까 잘못 넣었겠죠. 정답은 C고요. Early Star Finance라는 곳은 유명한 곳입니다. Renowned, 알려져 있어요. 고객의 돈을 현명하게 쓰는 걸로. 3번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이 모였겠죠. 모이다가 바로 E입니다. E, convene. 4번 같은 경우 First item on the agenda. 어젠다는 의안, 안건이라는 거겠죠. 5번 갈까요? 콘서트가 tentative, 잠정적으로, 잠재적으로 이제 뭐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콘서트 프로그램. 어떤 방법이냐면 alternative, 이제 대안적인 페이먼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캐시가 첫 번째 primary, main primary 페이먼트 방법이고 돈 다음에 나오는 카드라든지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이런 것들은 alternative, 대안적인 결제 방안이죠. 7번 같은 경우는 뭐를 표현을 했냐면 dedicated, 맞습니다. 헌신적인 그의 팀 동료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appreciation. 8번 같은 경우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tolerated 되지 않는 거예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답은 D, 서둘러서라는 표현이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오직, 정답은 C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 쭉 보니까 그 700책 가장 뒤에 나오는 문제랑 엄청 많이 겹치네요. 걱정하지 말고 이거 열심히 틀려도 되니까 700책 문제 다시 풀 때 또 맞추면 돼요. 11번 같은 경우는 평가하겠죠. assess, 정답은 C입니다. 보니까 이 단어들 싹 다 그 700 단어 뒤에 나오네요. 걱정하지 말고 요 단어 저랑 한번 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맞추시면 돼요. 책에 있는 거 풀 때. 오늘 다소 진도를 좀 많이 뺐어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1교시에 가정법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가정법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해요? 어떻다고? 가정법은 어떻다고? 우습구만. 뭐라고요? 그리고 또 if가 없어지면 뭐라고요? 수월해. 뭐라고요? 수월해. 이게 1교시네요. 2교시 내용 투부정사 배웠어요. 투 아무거나라고 했어요. 투부정사 약점 뭐예요?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간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놈이 누구예요? 동명사. 동명사는 굉장히 가장 빛이 나는 장소 어디 뒤에 들어갈 때? 근데 동명사는 명사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죠. 관사 뒤에 와요 못 와요? 근데 동명사는 목적어를 먹을 수 있죠. 마지막 물어볼게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기세요. 맞죠? 제가 제안하거나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고려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아닌데요? 나중에 할게요. 연기하고 부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거나? 오늘 수업 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